길을 걷다가 땅에 떨어진 휴대전화, 지갑 같은 물건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문득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잠시 챙긴다면 혹시 이게 문제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스칠 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아무리 선한 마음이었다 하더라도 일단 물건을 챙기게 된다면 형법상 절도죄 혹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재산범죄인 두 범죄의 차이와 선한 마음으로 물건을 주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점유란 단순히 손에 쥐고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리 지배가 미치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매장 진열대의 물건, 누군가 잠시 자리를 비운 테이블 위의 휴대전화, 문 앞에 놓인 택배를 가져간 경우는 여전히 주인의 점유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 절도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이미 주인의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 즉 분실물이나 유실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 택시나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처럼 주인의 현실적인 지배가 끊어진 상태의 물건을 주운 뒤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면 성립합니다. 두 범죄 모두 재산 범죄이고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하지만 물건의 상태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 순간 그 물건이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느냐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고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 역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절도죄는 점유를 침해한 범죄로 평가되어 상대적으로 무겁게 다뤄지고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반환 의무를 저버린 범죄로 상대적으로 절도죄보다는 가볍게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선한 의도로 물건을 주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핵심은 의도뿐만 아니라 행동입니다.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즉시 경찰서나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거나 습득 장소와 시간, 물건 상태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명확한 행동이 있어야만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다는 말만 있고 물건을 사용하거나 보관만 하다 시간이 흐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선한 마음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발견했을 때는 가급적 손대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댄다면 그 순간 상황에 따라 의도치 않게 절도죄 혹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련 문제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형사사건 처리 경험을 토대로 사건 구조를 정확히 짚어줄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